확실히 차이가 나요. 저도 수시는 많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덜 빠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저 오늘 사업 설명 지금 다들 스폰서님들 여행 가셔가지고 마음이 어떠신가요? 네, 조금 오기가 허전하시기도 하셨을 텐데 좀 뭐라 그럴까 알차게 여기 스폰서님 혹시 왔어도 정말 알찬 시간이었다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있는 것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사업 설명 여러 가지 버전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건강 관련해서 좀 관심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비전 웰니스 관련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대출 안 받으신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들 집 구매하실 때나 기타 등등으로 대출을 받으셨을 텐데 11월 달 자료에 보시면 제2금융 대출도 불티가 났다. 근데 이게 너무 대출 속도가 빠르니까 당국에서 좀 속도를 줄여라. 왜냐면 이제 잘못하다가는 파산의 위기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정말 어렵구나라는 거를 이런 뉴스에서도 많이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보시면 그래서 보통 이런 거 보시면 지금 제 주변에도 재테크를 갭 투자를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집을 며칠씩 갖고 있고 근데 내가 돈이 많아서라기보다 대출 끼고 전세 끼고 근데 이분들이 지금 금리가 오르니까 이걸 팔 수도 없고 안 팔 수도 없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재테크나 돈 버는 게 너무 시대의 흐름을 너무나 많이 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떠신가요? 직업을 예전에 가졌었던 분 아니면 지금 전업으로 하시는 분, 투잡으로 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이 중에서 한 가지씩은 대부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 아니면 어떤 가게에서 일을 하시거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플루언서로 해서 유튜브든지 인스타든지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리고 주식을 하시거나 쇼핑몰을 하거나 아니면 가정주부일 수도 있죠. 아이들도 어려서 열심히 키우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다 이 중 하나는 하셨을 거고 지금도 같이 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어디에 내가 지금 속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본업 중에서 하다가 내가 좀 다른 일을 하고 싶다 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부동산을 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하고 주식을 하기에는 지식이 부족하고 그리고 땅 저렇게 보이시죠? 땅 같은 부동산 투자를 투기라고 할 뻔했네요.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요새 금 때문에 금으로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느 거 하나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지식이 있든지 아니면 돈이 있든지 투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게 좀 어려웠어요. 저는 처음에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회사를 다녔고 회사를 한 12년 정도로 다녔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다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연필이 있죠. 빨간색 선생님을 한 건 아니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하고 첨삭을 뭘 하냐면 직장인 대상. 직장인들이 제가 다닐 때는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책을 읽고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면 거기서 채점을 해주면 점수가 나오면 그거를 직원들의 성적표로 해서 자기의 고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시대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경험을 하셨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 친오빠가 신용과 나온 분을 찾는데도 해볼래? 해서 보니까 집에 퇴근해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수입이 꽤 짭짤했습니다. 저희 거의 정말 월급과 비슷하게도 벌어받고 해서 이때는 정말 저희 엄마한테 용돈도 막 100만 원도 드리고 저 시절에 정말 저 때는 초년생이 200 벌기가 조금 힘든 그런 시대였는데 정말 좀 호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집에 있다가 다시 강사라는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느낀 거는 입금이 되는 금액만 달라지지 뭘까요? 크게 내가 간두면 금액이 다운이 되죠.
그리고 저 12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얻은 거는 비염, 알러지, 그리고 어깨. 거의 저희 회사 앞에 있는 그 의료진과 의사 선생님과 거의 간호사분이 그만 와라 할 정도로 일주일에 출근 도장 한 두세 번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운동을 하시라 이렇게 온다고 될 게 아니다 해서 연말정산한테 병원비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던, 거의 동백 가까이 나왔던, 그게 정말 내가 이렇게 많이 자주 갔었나 싶었고요. 그랬을 때, 그리고 저는 또 위염이 신경이 예민해서 정말 내과를 1년에 한 4번 정도 분기별로 가서 위염약을 탔었어야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강사 일을 할 때는 또 어땠냐, 아이들 키우느라고 아이들 보내고 그 틈 시간에 강사를 했지만 이게 스트레스가 또 많다 보니까 이명이 또 생겼어요. 물론 다행히 뭐 쭉 지속되진 않았지만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런 이명이 있어서 이게 뭐지 하고 딱히 치료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지냈어요. 근데 지금 저 증상이 다 없어졌어요. 네, 저는 뉴트라이트를 먹고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바쁘고 힘들지만 저 증상들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을 되찾은 이 일이 정말 너무 대단하고 좋다라는 생각을 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건강을 담보로 언제까지 일해야 하지? 일시적인 수입이 아닌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한 일은 뭘까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한살림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생협 같은 거예요. 조합인데, 저는 한살림을 쓸 때 동네 같이 애 키우는 이웃에서 전달을 받았는데, 소개를 받았는데 저는 저 멘트가 너무 좋았어요. 한살림은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의 생명권으로 이어졌다는 생각에서 자연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 와, 단순히 우리 건강을 위해서 유기농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사람과 정말 인류애가 넘치는 거구나 해서 저는 한살림을 공부를 하면서 줬어요. 놀랍죠? 한살림 해보고 계세요? 공부하시나요? 전 자체로 셀프 공부였어요. 거기 가면 소식지가 있어서 항상 그 소식지를 들고 읽으면서 몰랐던 건 알게 됐어요. 아, 닭들이 여름에 한살림 닭은 탁 깨면 묽어요. 저희 신랑 뭐라고 했냐면 그거 봐라, 비싸다고 사더니 이게 뭐 신선하지도 않고 이게 뭐냐 했는데, 제가 모르게 배웠죠. 공부한 여자였잖아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름에는 닭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많이 먹는데 한살림 닭은 인위적으로 뭔가를 먹이에다 첨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붉은 거다, 안 신선한 게 아니다. 제가 배우질 않았으면 그냥 뭐지 진짜 뭐 좋다고 하더니 돈만 비싸다고 관리 안 하는 거야? 이랬을 거야. 할 말이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저 때부터 공부하는 소비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후 또 다른 분을 통해서 아메를 했을 때 이게 뭐지? 또 공부를 했겠죠. 그 공부하는 습관이 암에서 왔는데, 여기서도 딱 보면 자연에서 분해가 되지 않는다면 몸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해서 이 창업자 두 분이 어떻게 했죠? 자연에 해가 되지 않는 세제를 개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살림이랑 똑같네? 이 생각을 했는데 한살림에서 안 파는 거를 팔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살림이랑 똑같다라는 생각에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소비자가 됐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너무 큰 거예요. 한살림은 저는 원래 좋은 거를 혼자 못 알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오지랖이 좀 넓어서 좋으면 막 알려야만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한살림도 환경에 도움되고 나의 건강에도 도움되고 품질도 믿을 수 있어서 살 때마다 뒷면을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 게 너무 저는 편했어요. 항상 그나마 또 전공이 그렇다고 맨날 이렇게 디저트를 보는데 그러면 썩 다 마트에서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한살림에 가서는 그냥 내가 이거 살 건지 안 살 건지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야, 주변에 그래서 열심히 알렸죠. 그러면 어땠을까요? 주변에 회원이 많고 뭐 저랑은 상관이 없겠죠. 네, 아메이는 똑같이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나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품질도 믿을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우리 집 경제에 도움이 됐어요. 제가 광고를 하니까 광고비가 들어왔죠. 그리고 주변에 열심히 알렸더니 함께 쓰는 사람들의 경제에도 도움이 된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나도 좋고 남도 좋고. 그래서 이 좀 더 다르구나. 정말 고차원적이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뉴스를 또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일을 뭐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강사 일을 하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입이 뚝 떨어지면서 이 일만 보면 안 되겠다. 또 다른 일을 찾아야겠다 해서 열심히 찾고 이랬는데
여기서 또 뭐가 나왔죠? 인간을 넘어서는 AI. 이제 처음에는 AI에서 너무 편하다, 너무 우리가 삶이 좋아졌다 하는데 이제는 좀 위협을 당하고 있죠. 경제적 가치가 일경단련해요. 저는 솔직히 일경이 얼마 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강력한 만큼 위험하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그 대학의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정말 투자도 많이 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정말 좀 리스크도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 유튜브가 있는데 요거는 한번 나중에 좀 찾아보세요. 저기 보면 SBS에서 나온 건데 AI가 모든 걸 죽이고 있다. 인류의 예상을 뛰어넘다. 그래서 제가 캡처를 좀 몇 편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이 뭐냐면요. 저 문구가 정말 좀 와닿죠. 벌써 AI가 모든 걸 하고 있다. 침묵의 일자리 킬러. 단순하게 서빙, 공작 그것뿐만 아니라 저기서 누가 나왔냐면 헐리우드 영화 산업 그리고 드로잉 하는 분 그리고 이런 무슨 기획자들 그런 대표적인 세 분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얘기를 할 때 뭐가 있냐면 앤드류 저분이 하는 말이 AI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걸 다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너무나 많은 아티스트를 그러니까 단순 업무가 아니에요. 창작의 분야인 인간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아티스트를 대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아티스트들은 어떠죠? 정말 내 평생의 20년, 30년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정말 시간 투자를 많이 했는데 AI가 그거를 내가 정말 30년에 걸치는 노력을 AI는 그냥 30분 만에, 몇 시간 만에 해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요.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에서 어떤 대사가 욕을 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을 낮게 받았어요. 아니, 높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 관람가가 아니라 15세 관람가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수익성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 찍어야 되는데 굉장히 돈을 투자 많이 한 장면이어서 새로 또 찍기는 돈이 너무 손실이 큰 거예요. 근데 AI가 딱 그 배우 얼굴을 인식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배우가 내는 목소리로 대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정말 저비용으로 일을 해결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자, 근데 맨 마지막에 피터 한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죠? 생각하고 소통하는 방법, 동료와 일하고 결정을 내리는 방법, 그리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저게 아메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저 뉴스를 보면서 한 것 같습니다. 소통이죠. 이런 장면을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옆에서 제 주변에 번역가도 있고요. 그리고 곡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번역가는 정말 제 나이 또래에서는 번역가가 어떤 일을 했죠? 여자 직업으로서 정말 손꼽히는 최고의 직업이죠. 전문직이면서 돈도 많이 벌고 재테크도 가능하고. 그런데 풀 번역을 해보신 적이 이제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기계를 한번 AI가 돌리고 수정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가요? 10명이 하던 일이 100명이 하던 일이 한두 명이면 되는 거예요. 검수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되어 있다. 그런데 예전에서 보시면 학년 수준별 기술 노출 지수를 보시면 학년이 대학원 졸업될 때까지 뭐에 많이 영향을 받죠? AI에 영향을 많이 받죠. 산업 로봇 이런 거는 이제 약간 학년이 낮을수록. 그런데 인구 수준별로 봐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학년이 높고 임금이 높을수록 AI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오히려 육체 노동 하시는 분들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위험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게 도와줘야 되는지 좀 많은 고민이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좀 건강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직장 다니면서 건강 굉장히 많이 잃었지만 암이라면서 건강이 되게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굿모닝 지금 붐인데 이 굿모닝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통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되고 플랫폼이 되죠. 그리고 건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굿모닝은 정말 이게 본사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이런 커뮤니티도 중요하고 특별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바시안 커피라는 게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제가 커피를 잘 안 먹는데 요즘의 MZ세대들은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걸 원한대요. 이제는 그 이쁜 거를 뛰어넘어서 왜냐면 이쁜 데는 너무 많잖아요. 카페나 뭐나 이제 이 사진도 이쁜 게 많으니까 이제 이쁜 것만으로도 안 되고 뭔가 특별한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좀 스페셜한 데 갔다 왔어. 그래서 커피가 기본이 10,000원대 이상이더라고요.
우리 3명 친구랑 가면 밥값이 아니고 커피값만 거의 4만 원 돈이 나오는 그런 곳인데 정말 운전 성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시대가 이제는 대중성에서 특별한 스토리텔링 이런 걸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에 있죠. 아메이 브랜드 센터에 오시면 어제도 제가 엄마 지인분을 모시고 아이브로 체험하는 거 그리고 인바디 엑스바디 그리고 상담을 당했더니 너무 만족도가 크신 거예요.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내가 대접받고 있다.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 특히 뭐 인바디 보건실도 하죠.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해주지 않고 엑스바디는 대부분 처음 해보시죠. 그리고 뭐 백화점에서도 체험이 있지만 어떻죠? 사야만 한다는 이런 압박감을 느끼는 체험이지만 우리 아메이 브랜드 센터 오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25센트 라이드도 있고 소비자 데이도 있고 전국적 지점에서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파트너와 소비자들과 소비자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렇게 체험을 나누면서 이런 체험을 나누면 좀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제품 PB도 발생이 잘 되죠. 사람이 또 교물 센스니까 좀 뭔가를 체험을 해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시대지만 아까 바샤커피 같은 팝업스토어가 유행하는 이유가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양쪽이 다 공존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편리한 온라인도 좋지만 특별한 경험도 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부자들만 땅을 가진다. 이게 부자들만 땅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오프라인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는 부자들만 할 수 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좀 마트, 큰 대형마트 어디로 와요? 다 경기권에 빠지죠. 근데 뜬금없이 여의도에 현대가 생겼죠. 그것도 굉장히 럭셔리하고 밀집도도 낮고 띄엄띄엄 뭐 나무도 많고 누가 갈까요? 정말 하루하루 먹기 힘들고 마트 막 원플러스 원 사야 되는 사람들 갈까요? 아니죠. 돈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물론 뭐 MZ세대들도 가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그런 오프라인은 여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공간이 된다라는 말씀을 그때 예전에 누가 하신 게 정말 현실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전 할머니 세대처럼 이제 할머니 세대라도 할 수 없었고 고조 할머니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저희 할머니도 90대까지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120세까지 예측을 하는데 지금 혹시 40이신 분 계세요? 한 30대 후반. 저희 파트너가 그 말을 했어요. 인생 3바퀴 돌아야 된다고. 이때까지 살아온 거에 2바퀴를 더 굴러야 된다고.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맞죠? 한참 산 것 같지 않아요? 한참 살았는데 아직 50 안 되신 분들은 한 바퀴 반을 더 도셔야 돼요. 이제 40이신 분들은 2바퀴 더 돌아야 돼요. 와, 나 되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이 인생을 또 그렇게 더 살아야 돼? 너무 막 진짜 확 깨지 않으세요? 근데 그 2바퀴 도는 동안 뭐 하시면서 도실 거예요? 뭐 하시면서 도는가요? 저는 엄마도 아메이라고 하시라고 한 게 뭐냐면 엄마 만나는 친구들하고 무슨 얘기해요? 했더니 이제는 자식하고 다 늙어가지고 자식들 얘기는 안 해요. 자식이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무슨 자식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손주 얘기도 별로 안 해요. 왜냐면 요즘에는 애들이 공부를 안 하나 봐. 자랑할 손주가 없어 주변에. 그리고 이제 공부를 놨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행 다니는 얘기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저희랑 비슷해요. 뭐 먹었던 얘기 뭐가 맛있더라 좀.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딱 한 말씀 드렸어요. 엄마 남은 30년, 40년 동안 여행 얘기만 하러 가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좀 약간 현타가 오셨나 봐요. 그래서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나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젊은 사람들하고 놀자. 엄마가 어디서 젊은 사람들하고 노시겠냐 했을 때 자, 미래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자, 그러면 정말 은퇴를 다들 빨리 하고 싶어서 이거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네. 그럼 은퇴를 얼마만큼 빨리 우리가 당길 수 있을까? 근데 당장은 안 될 것 같고 제2의 제3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런데 아까 보셨죠? AI에게 다 뺏기는 일자리 우리 남편 뭐 내일 모레 은퇴할 것만 같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보면 되게 우리나라가 다른 미국이나 일본보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거 아시죠? 그런데 사상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졌대요. 그만큼 자영업도 힘들다 이제는. 예전에는 힘들진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죠? 나는 잘 될 거야.
제가 사는 동네에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약간 거의 끝동네예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연결이 되는 동네가 아니라 그냥 끝인 동네인데 빵집이 정말 이 사거리 주변으로 입이 2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가 생겼어요. 한 달 뒤에 또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그 빵집 한 곳이 저희 소비자에서 가서 아니 저 사람들 도대체 시장 조사하는 걸 안 하고 여기 했더니 안 한대요. 왜요? 하더니 사람들이 자기는 잘 될 거라 생각하고 그냥 해 그러길래 설마 있는데 그게 빵집을 아무리 싼 걸 해도 1, 2억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자감이에요. 근데 암에 있는 근자감을 하면 너무 좋은데 돈을 1, 2억, 5억을 투자하는 거를 근자감은 너무 위험한 리스크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근자감이 좀 깨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20% 미만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방 간판 도매도 잘 됐대요. 왜냐면 계속 자영업이 바뀌니까 바뀌면 못해요. 새로운 거 하고 새로운 거 넣고 새로운 간판 넣고. 근데 우리가 불경기 뭐 가게가 잘 안 될 때도 뭐라 그랬죠? 간판 장사가 잘 된다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가 잘 된다고 했잖아. 이제는 그것 또한 안 된다. 너무 심각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래프 많이 봤지만 이거 보시면서 그 생각 드실 거예요. 40, 50대 흑자라고? 뭐 아닌데 나 40, 50대 때 아닌데 버는 것만큼 쓰는 것도 너무 많다 싶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소득은 노동소득인데 다 왼쪽 국면에 있죠. 우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이런 수익의 사사보면에 있을 때 처음 보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대략 설명을 할게요. 자, 노동수익에서 이제는 오른쪽이 사업가나 투자가나 자산소득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언제 넘어갈 것인가? 언제? 시기를 이제 마음속으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기를 넘겨야 되는데 왜냐? 자산소득은 내가 일을 그만뒀을 때 소득이 저게 노동소득처럼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자산소득 쪽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작년 자료예요. 국민연금 얼마 전에 뉴스에 뭐가 났냐면 MZ세대들이 국민연금 없애자. 어차피 나는 못 받는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월급쟁이는 내가 안 내고 싶어도 나가잖아요. 회사에 빼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될 수도 없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그 강남에 벤츠 영업이사분인데 진짜 자수성가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영업이사, 우리가 이사라고 하면은 그냥 이러고 있나? 책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영업이사라서 영업을 정말 잘해야 되는 이사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연봉이 10억이래요. 근데 5억이래요. 받는 게. 세금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고소득으로 갈수록 세금의 그 퍼센트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저 지금 요새 좀 제가 후원하고 싶은 분 한 분도 연봉이 1억인데 거의 뭐 6천? 뭐 요 정도밖에 못 받으시는 거예요. 실수령이. 그러니까 약간 이 젊은 분이 또 요즘 말로 현타가 오는 거죠. 연봉이 1억이라고 해서 누가 볼 때 와 싶은데 실제로 손에 쥐는 캐시는 얼마가 안 되니 제가 그분한테 우리는 3.3%만 되는데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밖의 사람들의 연봉 5천과 아무의 연봉 5천은 다르죠. 수령액도 다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아메이를 3년에서 5년 하면 이런 기준 중위소득으로 봤을 때 요즘에는 4인 가족도 별로 없죠. 3인 가족이랑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월사, 3인 유부모 어떻게 되죠? 400 정도 되죠. 그래서 연봉이 보면은 12개월 하면 약 5천, 6천 되는데 한 3년에서 5년 사이 하면 충분히 저 정도는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던 일을 하면서 추가 수입으로 가능을 하다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선택한 이유는 하던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무자본의 무병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 자본 투자를 안 하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였고요. 그리고 월급이 아니라 자산의 성격을 띠며 상속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알아봤을 때 이 역사에서 말해주죠. 예전에 우리 지금 야후 쓰는 분 계신가요? 없죠. 인터넷 야후. 우리 그리고 옛날에 한창 동창들 찾았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죠? 아이러브스쿨. 아이러브스쿨. 없죠. 또 하여튼 그런 거 많죠. 너무나 했던 것들. 사이언스 뭐 많죠. 없죠. 지금 다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업의 역사가 기업의 비전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는 회사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제2의
인생은 함께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자료만 보더라도 그냥 우리는 너무 흔히 봐서 감흥이 없어, 솔직히. 감흥이 없죠. 근데 남편분들, 아니 뭐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실 테고, 세계 1위 기업에 계신가요, 남편분 지금? 아니면 한국 1위에 계신가요? 자기는 거기 안 다니면서 왜 이거 무슨 기업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내가 하는데. 당신은 뭐야? 그럼 딱 한마디 하세요. 난 세계 1위 기업에서 일해. 당신은 몇이야? 한번 물어보세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나와 있죠. 그리고 저는 이게 특허가 정말 많다는 것에도 정말 회사가 진심으로다 계속 노력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자, 그리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요즘의 키워드는 전 세계의 키워드가 헬스 앤 웰빙이죠. 근데 그걸 가장 먼저 예전부터 선도하고 있었어요. ESG도 그렇고 헬스 앤 웰빙도 선도하는데 하도 요즘에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다시 좀 이렇게 로고를 이쁘게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딱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진짜 많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벌면서 건강도 좋아지는 직업은 혹시 있나요? 저는 주변에서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연봉이 몇 억이면 사람이 몰골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잠깐 저희 아버지의 친구의 자녀분이셨는데 너무 바빠서 월급 통장을 뭔가를 투자할 수도 없을 만큼 바빠. 그래서 월급 통장에 몇십억이 쌓여 있어요. 일반 통장에. 그래서 VIP라서 어떻게 좀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도 그 은행을 갈 시간이 없어, 그분은. 그런데 월급이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바빠서. 그렇게 쌓여있는데 돈 쓸 시간도 없어. 그 돈은 딴 데 또 투자할 시간도 없어. 근데 그분은 어떻게 사시는지 솔직히 좀 궁금은 하네요. 네, 그런 삶을 사시지 돈과 건강이 함께하는 직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다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봤을 때 이런 거, 건강, 그리고 우리가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자연 환경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잘 살 수 있고, 우리가 정신적 건강은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정신적 건강도 중요한데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오래 사시기가 힘든 거예요. 커뮤니티가 없잖아요. 다들 노인정을 가봐도 할아버지들은 따로 앉아있어. 할머니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고스톱을 하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인정에서조차 남자분들은 혼자 있어. 그래서 남편분들 빨리 데리고 와야 돼요. 저희 남편은 빨리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네, 데리고 올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매력 자산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랜드가 너무 다양하죠. 화장품만 파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건강기술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생필품이 다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많은데 정말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비전을 봤고요. 그런데 이런 생필품이 그냥이 아니고 세계 1위인 것들도 많죠. 그리고 좀 중요한 거는 이건 미국 아메인데요. 파트너 스토어가 이렇게 많은데 다들 이거를 마음에 품고 하고 계시죠, 사업을. 정말 한국도 조만간 될 거예요. 언제 되겠어? 곧 돼요. 저 예전에 살던 동네에 뭐 이게 좀 그런 구주소가 있었는데 저 언제 나가나 했는데 결국은 나가고 거기 코스트코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완전히 환불됐어요. 근데 제가 사는 동안에는 저기 언제 나가나 했어요. 근데 10년, 20년 금방이에요. 20년, 30년 돼도 투자해야 돼요. 왜?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지만 우리 자식들은 그때가 전성기잖아요. 근데 한국 아메이 저거 주식 생각하시는데요. 주식하면 폐가 망신한다는 말 들은 지가 10년도 안 돼요. 그 말이 없어진 지가 10년이 안 돼요. 딱 10년 전만 해도 아직까지도 그런 말 있었어요. 주식하면 폐가 망신한다. 근데 지금 그런 말 하면 어떻게 봐요? 원시인 취급당하죠. 무능한 취급당하고. 곧 이런 시기가 와요. 근데 오고 나서 하면 늦다. 그리고 뉴트라이트의 역사 보시면 정말 저는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끈질기셨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제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거기서도 뭐 그런 식품 개발과 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개발을 하진 않지만 그 옆에서 보면은 정말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는 제일 충격받은 게 시작부터 관리를 한다고? 저게 사실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돈이 투자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해온걸 갖고 와서 파는 게 제일 쉽고 제일 저렴해요. 근데 저거는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 뉴트랄트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친한 사람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너무 싸지 않아? 너무 싼 거야. 이런 기술력과 이런 원료 대비해서 그냥 이런 어느 세월에 농사 짓고 어느 세월에 씨 뿌리고 그 걷어서 하고 그 품과 공장에서 이렇게 추출하는 품과 품이 다르지 않아?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는 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네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했을 때는 요 화면 보여주시면 좋죠. SBS, EBS가 뭐 이상한 회사야? 거기서 다 뉴트랄트 취재한 거야. 공신력 있어. 하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그렇게 외제, 미제, 일제, 뭐죠? 독일제, 저희 엄마 지인분들, 70대 이분들은 왜냐면 예전에 수입품을 어디서 사셨죠? 남대문. 그죠? 그리고 막 동네에서 수입을 떼다가 파시는 분들, 뭐 양품점, 뭐 이런 데서 한쪽 코너에 바로 직구죠. 요즘으로 따지면 직구하고 쌓아놓고 파셨잖아요. 저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아이보리 비누. 나이가 들통이 나네. 반응이 없으신 분들 괜히 모른 척 하시지 마시고. 왜요? 요즘에도 아이보리 비누 다이소에 팔던데요. 네. 그거 되게 비싼 비누였어요. 엄마 그거를 정말 영어로만 쓰는 거 그거 뭐예요? 직구예요, 직구. 직구를 해오신 거 사서 그거 썼어요. 저희 엄마 좀 비싼 비누 쓰셨네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엄마 친구들 보면 연예지 뭐 드세요? 이번에 남대문 가서 뭐 독일집 맥주 효모를 샀고 막 이래요. 속이 막 답답해요. 이거 맥주 효모 저희도 있어요. 있는데 효모가 있는데 딴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한테 맞게끔 우리나라 거기에 맞게끔 그런 걸 드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독일제도 뭐 일본에 이번에 여행 가서 일제다 해서 제가 이거 할 때마다 해서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또 그래요. 미제예요 이거. 딱 얘기해요. 이거 미제예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할 말이 없죠. 언제는 국산을 써야 된다 그러더니 언제는 또 독일제라고 좋다 그러시고 도대체 어느 장단을 맞춰야 될까. 양쪽 장단 다 맞추셔야 돼요. 네? 다 맞추셔야 되고 때때로 맞추셔야 되고 여기 이거 진짜 딱 캡처해서 알려주세요. 일본 기능성 식품 시장 중소업체 난립 앉아서 논란. 저거 일본 기사예요. 2004년도 기사예요. 1,700억 개가 육박을 하는데 저기 보면은 뭘 보시냐면 저 표를 보시면 돼요. 근데 일본은 굉장히 까다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저렇게 후퇴를 하고 있지? 순간 경제가 어려워서 그냥 막 규제를 푸나? 뭐 이 생각도 좀 든 게 원래 제일 위에 보면 특정 보건용 식품은 이때는 도입 연도가 91년도예요. 보면은 정부가 임상 실험 결과 등을 기초로 안전성과 기능성을 심사평가 허가. 누가 있죠? 정부가. 굉장히 안전하겠죠. 근데 그로부터 한 몇 년 뒤 2001년이죠. 잘 안 보여요. 여기 영양기능식품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건 또 뭐죠? 특정 영양분을 일정한 기준으로 포함하면 허가가 불필요하대. 그냥 신고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한술 더 떠요. 기능성 표시 제품, 식품. 근데 말은 그럴싸해. 근데 기업의 책임하에 효과를 표시한 식품으로 정부 심사 없이 소비자 거기에 신고만 하면 된대요. 이 뭐예요? 난 너네는 믿겠어. 그러니까 그냥 해. 이거 진짜 약간 이거는 뭐냐면 뭐야? 일본에서 이렇게 한다고?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결국은 아니 난 모르겠어. 정부가 나 너무 바빠. 그냥 너네가 알아서 좋다고 했지? 알았어.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돼 있죠? 붉은 누룩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걸 먹고 사망을 했다고 돼 있죠. 지금 보면. 그래서 저거 지금 조심하라는 데다가 기사가 뜬 거예요. 일본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꼭 알려주고 일본에서 뭐 사오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제발 허가된 걸 하자. 왜냐면 허가받고 인증받고 그게 다 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돈을 엄청나게 투자한 회사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 하지 않고 계속 인스타 보다가 배너에서 뜬 거 결제하고 보다 보니까 익숙한 거야. 그래서 저도 느꼈어요. 내 얼굴을 보다 익숙하게 만들어야겠다. 보다 익숙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산대요. 가끔 인스타나 이런 데서 뉴스 보면 거기서 다이어트 식품을 처음에는 30만 원 쌀을 샀다가 더 사요, 더 이걸 먹어야 더 효과가 하니까 또 100만 샀다. 그럼 사람들이 어떠죠? 주식과 똑같대요. 낸 돈이 아까워서 자꾸 물타기를 해, 건강기능식품에. 그럼 거기다 그분이 300까지 먹다는 거예요. 남자분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뉴스 기사를 봤어요. 근데 그 뒤로도 연락이 안 됐대. 살은 안 가지고. 속으로. 근데 그게 어디서 산 줄 아세요? 어디 그나마 좀 유명한 회사 이름이랑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카톡 배너 엄청 뜨잖아요. 거기서 뜨고 그냥 결제한 거예요. 하도 뜨니까 익숙하니까 괜찮겠거니. 네. 우리 얼굴도 그렇게 괜찮겠거니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보면 저렇게 연구를 했나. 사람들이 되게 신기한 게 청개구리 같아요. 특허 출연하고 저런 거를 왜 안 먹고 그냥 좋대 막 이렇게 광고를 휘황찬란히 한 거에 넘어가는지. 그래서 쇼핑은 뭐다? 감성이다. 쇼핑은 이성이 하는 게 아니다. 감성이 하는 거다. 그래서 감성의 어필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거 이렇게 너무 좋아. 너무 전문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에 따라서. 질려 어떤 사람을.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어. 그냥 어떤 분한테는 야, 이거 먹으면 자다 벌떡 일어나.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저희 스폰서님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많은 사람. 그래서 뭐가 좋은지 얘기가 먹을게. 왜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그것도 맞고 대신 먹고 나면 설명을 구체적으로 또 해줘야죠. 우리가 또 전문가인데 이렇게 근거해서 너가 정말 좋은 걸 먹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만 봐도 뉴트리언트 뉴트리언트 뭔지 몰라도 돼요. 근데 세계적인 학술지다 라는 것만 얘기를 해줘도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바이옴 정말 핫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한 달에 10만 원짜리 유산균을 먹이는 엄마들도 많아요. 그런 엄마들한테는 요거 얘기해주면 너무 싸서 잘 먹겠죠.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공신력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주시면 좋아요. 자, 보시면 어린이 영양지수 NQ 개발 및 건강지킴이가 한국영양학교와의 협업을 통해서 뉴트리얼트에서 했죠. 네, 말이 협업이지만 거의 아메리카 다 뉴트리얼트가 다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식약 식품의약안전처에 들어가서 NQ 치면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일반인들도 NQ 테스트 쫙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식약청 화면 딱 띄워서 보여주세요. 야, 국가기관에 이거 쓰는 게 이게 어디서 개발한 거 줄 알아? 뉴트리얼트에서 한 거야 하면은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럼 공신력은 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뉴트리얼트 건강지킴이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기부 기관으로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잘 몰라서 그렇다 해서 이런 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미제라서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화면 보여주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오히려 역수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물류 허브센터 부산에 있다.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아시아 물류 허브센터 일자리 창출했고 경제 효과가 크다. 그리고 파이터 지노미스로 영천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경상북도 영천 시장님 진짜 완전히 쌍수를 들고 나오셨겠죠. 왜냐면 지금 지방이 죽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겠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게 아메이다. 그런데 글로벌에서 똑같은 기준을 했다. 처음에는 글로벌 아메에서 노라고 했는 거 아시죠? 왜냐면 이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과연 따로 해서 그게 될 거냐 해서 그런 기술 개발이나 시설 관련된 모든 그런 그 글로벌 아미에서 오셔서 다 확인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뉴스를 하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치, 우리는 가치죠. 가치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 봤을 때 비전적 비전 웰리스 이렇게 보시면 저는 다른 네트워크와 완전 차별화된 점이 이거다. 단순하게 건강에 좋은 거를 파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생활 습관을 바꿔준다. 성형해준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다른 네트워크랑 완전 차별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커뮤니티다. 그 굉장히 유명한 요가복이죠. 저는 왜 그게 이름이 안 외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저는 욜로라 그래서
기억이 안 나. 뭐 있지 아시죠? 다 아실 거 생각 엘모모. 그게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인데도 굉장히 활성이 잘 된 게 오프라인 커뮤니티가 엄청나대요. 그래서 그런 감성적 부분 터치와 공유하고 경험적 공유로 인해서 그런 그 요가보의 그런 복의 명품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커뮤니티를 계속 지속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그런 웰리스, 웰빙으로부터 이제 만성질환. 이제는 우리는 대비를 하는 거죠. 아프기 전에 제가 강사 일을 한다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는 처음에 이렇게 했던 일이 뭐냐면 서울시에서 너무 이게 국가적인 거죠.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해보면 의료비는 뭔가요? 뭔가 투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소비성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물론 앞으로 산업 발달은 되겠지만 국가적으로 갈 때는 국민들이 너무 소비성 지출이 큰 거예요. 없어지는 돈이. 그렇게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봤을 때 식습관이 문제다. 생활습관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야겠다 해서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 식습관과 그런 거를 교육을 하는 거를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때 강사가 필요하니까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와, 내가 하는 일이 하고 있구나. 이 기업에서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제는 만성질환으로 느린 죽음의 시대라고 하죠. 어머니들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몸에 좋아요, 몸에 좋아요. 막 이런 뭐라 그래요? 이제 얼마나 산다고 그냥 뭐 됐어. 맨날 그 소리 하죠. 그럼 저는 오래 사시는 얘기 안 합니다. 죽더라도 건강하게 내 발로 걷다가 죽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히려 끄덕끄덕 하세요. 어머니 100세까지 사시면 어머니는 진짜 손살을 쳐요. 그 이면에 뭐죠? 내가 아파서 누워서 100세까지 살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시잖아요. 어머니 두 발로 마트 끝까지 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돌아가시는 건 괜찮지 않아요? 끄덕끄덕. 그러면 조금 오래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끄덕끄덕 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거 드셔야 돼요. 이거 드셔야 두 발로 끝까지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근데 아메이가 뉴트럴트가 이런 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보면은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기대 수명은 한마디로 평균 수명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살겠다라는 게 기대 수명이고 건강 수명은 그 기대 수명에서 아픈 일수를 뺀 수명이에요. 근데 그 아픈 게 대략 얼마나 나오죠? 뭐 약간 그 수치 어디서 그거를 했냐에 조금 다른데 13년에서 17년 이렇게 나오죠. 최소 10년인 거예요. 최소 10년은 내가 누워서 지내든 병원을 내 집처럼 들락거리면서 지내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 주변에 후원을 하려고 하면 다들 제 나이 또래가 뭘로 바쁘냐면 부모님 병원 모셔다 드리느라고 바쁜 거예요. 미팅 좀 와요. 그러면 오늘 엄마 어디 병원 모셔다 드려야 돼.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런 시대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좀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병원에 신세를 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 건가. 이 굿모닝을 스타트로 해서 생활습관을 바꾸면 좋겠다. 그리고 이 생활습관도 바꾸지만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말 정서적으로도 안정감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주셨죠. 자, 그럼 이제 또 이제 수익성 보면 혹시 나 아메 한지 1년 안 돼서 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1년은 다 넘으셨죠? 있으세요? 없으시죠? 왜 여쭤봤냐면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할지 넘어간지 그것 때문에 했고요. 보시면 이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연결 사업이죠. 아메이는 연결 사업인데 중요한 거는 배달의 민족이나 뭐 다른 뭐 카카오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1차적인 연결에서 끝나는데 아메이는 1차가 아니라 무한대 확장성이 있다. 연결 나로부터 1차적인 확장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같이 오신 분들이 내가 몰랐던 분이신 분 많으시잖아요. 그게 1차 연결에서 끝나지 않고 2차, 3차, 4차, 5차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보셨을 때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나 이하에 연결된 사람들로
인한 그런 이 유통이 되는 크기가 곧 나의 수입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아메이는 제조회사죠. 유통회사가 아니죠. 다른 네트워크 보면은 여러 회사에서 만든 거를 모아다 유통만 해요. 근데 아메이는 제조회사이기 때문에 품질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회사이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도 꾸준히 하는 거고 모든 관리가 원스톱으로 잘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여기서 지금 요즘에는 디지털 STP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고생해서 만들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장표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아시다시피 광고와 유통은 정말 대기업이나 돈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돈이 있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구간이었으나 이 저 돈 되는 구간을 우리 개인에게 얼마 전에 제가 세미나 미팅에서 들은 게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한테 저런 기회를 주셨나. 정말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정말 말도 못하고 어줍잖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유, 뭐, 너가 이렇게 하니까 회사가 더 이익이겠지. 이렇게 연예인 안 끼고, 마트 안 가고, 백화점에 안 넣고, 이렇게 뭐 사람 모아가지고 해야 회사가 더 이익이겠지. 했을 때, 그 얘기를 한대요. 내가 팔아서 더 이익이 되겠어? 라고 했더니 친구가 할 말이 없다고. 그렇지 않나요? 그냥 아까 나온 그 잘생긴 남자들이 한마디 하는 게 낫지. 그 사람들은 한마디 하면 되지만 우리는 얼굴이 그렇게 안 되니까 10마디 하고 100마디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정말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기부하는 회사다. 저는 진짜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수익이 포인트를 모읍니다. 포인트를 모으는데 최소 20만 포인트를 모아야 되는데 20만 포인트 모으기 쉬워요. 제가 얼마 전에 10분 남았네요. 짧고 굵게 할게요. 저희 사촌 언니가 수녀님이세요. 수녀님이신데 그 언니를 2주 전에도 만났고 이번 주 주말에도 만났어요. 그 언니가 명언을 하셨어요. 이게 제가 수녀님한테 사업성을 했어요. 종교인한테 사업성을 해보신 분 계세요? 제가 언니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요 앞에 계시네요. 대단하신 분 계시네요. 저는 당연히 언니가 사업 못하죠. 근데 좀 소개를 해주려면 대충 뭔지는 아셔야 소개를 해주실 수 있겠다 싶어서 설명을 했어요. 나이도 60대예요. 젊지 않아요. 근데 요즘 시대에 따르면 젊죠. 젊은이죠. 중년층이신데 이렇게 하면서 언니 20만 정도는 해야 돼 했더니 다 듣고 나서 언니가 한마디 했어요. 그거 쓰는 게 뭐가 어려워 한 가정에. 수녀도 20을 써. 그쵸? 혼자서 수녀님 뭐예요?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혼자예요. 그런데 애도 있고 남편도 있고 뭐 동생도 있고 모두 있는데 왜 20만 원을 못 쓰냐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쉽다. 이거 그냥 다 바꿔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언니 너무 좋다. 언니가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언니가 한 말씀 하셨어요. 언니는 하나님의 사업을 할 거다. 너는 너의 사업을 열심히 해라. 하고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하면은요 한 6천 원 정도가 되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주죠. 그게 아메의 가장 큰 메리트로 제가 솔직히 다가왔어요. 왜? 회사 다닐 때 연봉 협상할 때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몇 퍼센트 인상해서 요즘에는 모르겠네요. 설마 연봉 뭐 10% 인상 이거 아니시죠? 남자분도 재능을 피하시네요. 네. 저 옛날에 뭐 한 3%, 뭐 4%, 5%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그래도 3% 해보자 누구 거에 붙여요, 그죠? 물가는 뭐 10% 뛰고 있는데. 근데 저 엄청 열심히 일했는데 3%에서 화가 나서 저는 5% 주세요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5% 주시더라고요. 역시 뭐든지 질러가야 된다. 그때 저 처음 느꼈어요. 근데 아메이는 알아서 물가 상승률을 막 저렇게 막 올려줘요. 지금 1.78이죠. 제가 처음 아메이 있을 때 1.69였나? 7년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벌써 자리수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조만간 저거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핀이라도 받는 돈이 많이 커집니다. 자, 이렇게 혼자 쓰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부모님한테도 얘기하고 친구한테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B와 C는 사용하기만 해도 소비만 해도 6,000원을 받고 나는 어떻죠? A는 어떻죠? 사용하면서 소개를 해서 전체 그룹 PB가 60만이 돼서 6%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미는 제일 다른 네트워크와 다단계와 구별점이 뭐죠? 동계산이 위에서부터 되는 게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가입하신 분부터 먼저 캐시백을 돌려주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이제 A가 받는 거죠. 왜냐?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60을 A가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자, 스폰서가 있습니다. 나를 소개해준 스폰서가 있는데 이 스폰서가 더 많이 받냐? 아니죠. 왜냐면 그는 아메이는 광고 유통이라고 했는데 광고 유통은 S보다 A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광고 유통비는 훨씬 더 많이 가는 거죠. 본인이 자가 소비해서 20만 PB에 대한 거는 유튜브랑 똑같아요. 그런데 광고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고 수입의 역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도 저를 소개해 주신 분보다 수입의 역전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메이는 써본 상자가 또 쓰고 소개하고 아까 엘사벳 오빠가 써보시고 3명한테 벌써 알리셨다고 했잖아요. 자,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좋은 거를 얘기하고 싶고. 근데 간혹 얘기 안 하시는 분이 있기는 하는데 대부분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얘기를 하는 게 돈이 되는 사업인 거죠. 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새 레그가 됐고 또 20만 PB에서 30만 PB 이제 쓰는 그룹이 좀 많아진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아, 밑에 거 조금 잘못됐네요. 이렇게 됐을 때 보시면 자, 브론즈 파운데이션 저거는 120만이에요. 120만 포인트를 보면 9%가 되는데, 자, 저런 제일 좋은 거는 저렇게 새 레그가 됐을 때 선물을 주죠. 5만원에서 6만원 상당의 선물을 줘요. 자, 소비자들은 저 정도만 해도 너무 고맙죠. 왜냐면 저렇게 됐을 때 나의 소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늘어났을 때 받는 거잖아요. 내가 쓰는 건 항상 똑같아요. 똑같은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똑같이 뭐 20만원, 30만원을 썼지만 늘어났다는 이유로 정말 다른 마트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저런 혜택을 주죠. 우리 가끔 저는 저희 집 옆에 이 에브리데이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쿠폰이 나오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4만원 하시면 3,000원 깎아준다고. 그러면 4만원을 막 채워야 되는데 그것도 언제죠? 한 번이죠. 한 번밖에 없죠. 근데 아메이는 4만원 몇만원 쓰는 사람 모으면 모아도 저렇게 준다는 거죠. 자, 14만원이면 애들 영어 하나, 초등학생 태권도 하나 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의 아들의 태권도비를 내주겠다. 네가 할 일은 쓰고 알려라. 알리기만 하면 된다. 아니면 나에게 연결을 하라 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는 400만이 됩니다. 그룹이 BCD가 커지죠. 그래서 총 400만 그룹이 되면은 예전에는 한 50에서 70만원 정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브론즈 빌더라는 핀이 생겨서 너무 좋은 혜택이죠. 30%가 돼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리더님 봤는데 정말 고속승진을 하셔가지고 거의 SP를 쭉 저렇게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면 300, 거의 300에서 350 받으세요. 저 30% 업해서 받으시면. 그래서 그 정도면 정말 웬만한 월급자리보다 낫지 않나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아플 때 모시고 제가 갈게요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플 때 눈치 보여서 상사한테 아파서 제가 못 가겠어요. 애가 아파서 못 가겠어요? 눈치 볼 필요도 없어. 그런데 저 정도만 되면 좋겠죠. 자, 저렇게 했을 때 30% 업되면 약 100만원 정도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비비하고 점점 쓰는 사람들이 같이 확장되고 같이 쓰는 사람이 늘어나면 이렇게 SP가 되죠. 그렇게 됐을 때 보면은 한 1100 정도가 됐을 때 예상으로 나왔을 때 보면은 한 200만원 정도인데요. 1100 정도가 됐을 때 어떻게 되죠? 보너스가, 퍼플 보너스가 돼서 2%. 그러니까 제가 저기서 보면은 1100일 때, 1200일 때, 1500일 때 이게 좀 2%, 3% 주는 게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저게 도대체 왜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메이는 나와 같이 하는 사람 같이 키우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와 같이 하는 파트너든지 소비자든지 확정이 돼서 크면 어떻게 되죠? 내가 가져가는 수익이 좀 줄어들죠. 근데 그게 밑에 있는 사람이 가져가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나는 나대로 했는데 한마디로 갭 차이가 적어지면 당연히 돈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룹 매출을 따지니까. 그래서 본사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하면 저렇게 2%, 3% 더 줄게. 그러면 딱 1000을 하는 게 아니라 1100, 1300을 하면은 저렇게 더 주게 되면은 금액이 훨씬 더 내가 된다.
잘해서 파트너들이 독립을 하면 그때부터는 2차 보너스가 들어와서 괜찮겠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걸 해주는 거죠. 이렇게 1000만을 12분을 하면 파운드 스피티가 되죠. 파운드 스피티가 됐을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00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3%를 전체 1500에 대한 3000%, 3%를 주죠. 금액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1500 정도만 하더라도 저 정도만 하더라도 급여가 보너스가 아니라 내가 받는 한 달마다 받는 금액이 굉장히 크다. 300 이상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운드 PT의 연기대 수익이 이렇게 보시면요. 나오죠. 연봉 한 4에서 5천 정도. 이 정도면 너무 괜찮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4에서 5천 정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3.3%만 됩니다. 35% 떼고 받는 그런 월급장애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월 받는 수익이 훨씬 더 높고 이때부터는 여행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렇게 확장이 쫙 저렇게 아름답게 되면은 자, 1000만이라는 거는 한 번 했을 때 SP, 3번 했을 때 GP, PT는 6번 했을 때 받는 월 수익은 좀 비슷하거나 확장이 되면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근데 차이점이 PT가 되시면 정식 사업가로 인정을 하면서 연봉 개념이 되죠. 그리고 상속도 되면 어디 세미나도 가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죠. 파운드 PT가 됐을 때는 이제 12번 했을 때 제가 그 성취금이 그 비즈니스 북 매뉴얼 보면 금액이 다르니까 제가 한번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매년 10만 원씩 가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PT 되시면 내년 되신 분들은 180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작년에 170이었거든요. 이게 10%도 그러니까 10만 원씩을 준다는 게 왜냐면 금액이 크지가 않잖아요. 100만 원대인데 10만 원씩을 준다는 건 되게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소득이 지금 나와 나의 가족의 소득이 열심히 벌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가 관두게 되면은 회사 노동 소득은 어떻죠? 딱 뚝 떨어지죠. 저희 외삼촌도 일동 거기 제약회사죠? 이사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만둔 순간 빵원이죠. 네. 근데 할 일은 없으신 거예요. 낚시도 하루 이틀이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다. 좀 뭔가 다른 일을 준비해야겠다. 근데 아메이는 정말 처음에는 회원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빠르게 안 되지만 이제는 좀 빠른 것 같아요. 비비 때문에 브론즈 빌더 그 제도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될 수 있고 좋은 거는 복리 구조로 정말 소개해서 저런 식으로 확장될 수 있고 복리 구조로 된다. 근데 나의 노력은 줄어든다. 저는 이제 웃으면서 그냥 좀 한마디 하면은 처음에 세미나 이렇게 왔을 때 무조건 데리고 오세요. 저는 와서 예를 들면 저도 뭐 보석핀도 아니고 제가 얼마나 사업생활 잘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사업생활 잘하는 사람 할 때만 데리고 와야지 이런 거 있죠. 괜찮습니다. 저는 사업사를 잘하시는 분을 보고 비전을 본 게 아니라 너무 못하시는 분을 보고 비전을 봤어요. 저렇게도 사업이 되는구나. 어머나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와 저렇게 해도 사업이 되는데 너무 괜찮은데? 그래서 근데 저분은 남자분이셨어요. 저분 직업이 뭐예요? 했더니 직업이 뭐래요? 깜짝 놀랐어. 왜냐면 직업이 말을 잘해야 되는 직업이야. 근데 말을 너무 못해.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도 아메이는 달인이 아니잖아요. 자기 직업이 달인인 거지. 그래서 정말 비전을 받고 제가 강사니까 PPT에 조금 예민하잖아요. 저도 이쁘게는 안 만들었어요. 왜냐면 여기 그렇게 공을 안 들여도 되는 거예요. 아무도 공을 안 들여. 그래서 그래 그 공들인 시간에 일을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처음에 진짜 만드는 애를 썼는데 다들 막 오타 많고 고치지도 않고 처음에는 막 눈에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1.73에서 78을 바뀌었는데 막 안 고친 거 쓰고 왜 저러지 했는데 저도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고 또 거기서도 비전을 받아서 PPT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저렇게 이상하게 만들고 막 저는 사진 캡처했을 때 찌그러지는 제일 싫어요. 뭔지 아시죠? 화면 맞추려고 쫙 누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들지거든요. 그럴 바에 그냥 제 원본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잘 안 해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직업이 그런 게 아니셨으면 화면을 채워야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채워요. 막 글자 다 깨지고 놔두면 되는데 저는 처음에 그런 게 너무 눈에 거슬렸는데 거기서도 비전을 보면서 와 저렇게 해도 사업이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사업 설명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안 가르쳐도 돼요. 대신 말은 해야죠. 딱 못하는 사람이 잘 내가 봐도 괜찮아. 저래도 사업 돼. 또 잘하는 분이면 저분은 잘해서 저만큼 오신 거야 라고 비전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P는 저렇게 무한대로 쭉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P이 또 생기는 분이 여기서 나오면 좋겠네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2019년도에 뭐 하셨어요? 딱 30분 맞추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네,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2019년도에 뭐 하셨어요? 기억나요? 5년 전이에요. 뭐 했는지 살짝 기억나시나요? 저는 2019년도에 암이 몰랐었어요. 그냥 강사일하고 뭐 독서 모임 좀 하고 그러면서 있었는데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029년도에 뭐 하실 거예요? 앞으로 5년 뒤에요. 뭐 하실까요? 네, 뭐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내 모습과 똑같으면 좋을까요? 아니죠. 딱 우리가 지금 가운데요. 나의 5년 전과 후를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오늘 만나신 분한테 이 책을 빌려주고 이 책을 받으려고 또 만났어요. 그러면서 읽어봤으니까 한번 읽어봤대요. 그래서 이런 어땠어요? 하니까 좋았고 제가 책에다 낙서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거 보면서 좀 도움이 됐어요. 이러는데 제가 책을 탁 펼쳤는데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2022년 4월 11일 두 번째 책 읽기. 제가 이거를 한 19년쯤에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을 읽고 아메이를 하면서 저희 수도사님이 읽어보자 해서 이때가 두 번째 읽은 거예요. 이제 이때는 솔직히 아메를 알아보고 있을 때요. 사업을 한 건 아니고. 근데 이때는 그래서 독서 모임에서 봤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만난 모든 소비자분이 어머 선생님 딱 5년 뒤네요. 이 책을 나 이제 한 2020년도 이때쯤 읽은 것 같아 하니까 그 뒤로부터 5년이 됐네요. 이러길래 순간 소름이 쫙 드는 거예요. 와 내가 이 책을 읽은 지가 5년 정도가 됐구나. 다행히 5년 전 모습과 똑같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나의 또 5년 후를 계획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지금 일하는 일을 하면서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리스크 없이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고 영구성 소득이고 중요한 거는 할수록 쉽다. 지금 뭐 남편분들이 아니면 지금 하시는 거 할수록 어렵죠. 책임감만 늘어나고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리고 평생 할 수 있고 상속 가능한 일이다. 저 최근에 후원되시는 분이 평생 할 수 있는 일에 꽂혀서 하셨어요. 그분은 돈이 아니라. 왜냐면 자기가 뭔가의 커뮤니티가 좋대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니즈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희망은 누군가가 선택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의 선택으로 5년 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